김종민 백주민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자,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주민 의원이 훨씬 인기 높았어요. 최근 한 달 사이에 김종민 의원은 조국이 되었어요. 조국 후보도 모르는 거 다 알아, 본인이. 조국 후보자 꾹 눌러서 답하라고 그러면 막힐 것도, 그건 말이죠. 몇 년도에? 옛날 어릴 때부터 늘 조국을 생각해 왔어요. 최근이 아니야. 요즘 그래서 제가 토론회 어디 같은데 보고 있으면 저 양반 조국 해도 되겠다, 그냥. 자, 청문회가 어쩌다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뭐 다 아시겠지만 어려운 끝에 9월 2일, 3일 합의하는 걸로 합의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증인 문제를 갖고 와서 네. 사실상 파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안 하려고 그랬던 거죠. 저희들은 솔직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도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통령님이 이제 4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청문회 가능성이 다시 열렸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뭐 하루 이틀 주시기도 하고 길면 3일 주시는데 이거 4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불투명했는데 조국 후보자의 그 기자간담회 이후에 네. 자유한국당에서 큰일 났다고 좀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많이 후퇴한 거죠. 이틀 하자고 했던 거 하루 해도 좋다. 증인도 뭐 가족이 꼭 나와야 된다 그랬다가 심지어 증인 없이 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오늘 저희 원내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겁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그걸 두들겨야 되는데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어가고 고성이 막 오갔대요. 김진태 의원은 의원회관 가버리고 이근재 의원도 의원회관 가버리고 저쪽 사정이 좀 복잡해요, 지금. 어떻게 복잡한 겁니까? 기자간담회 하고 난 다음에 한국당의 전략 실패다. 네.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경원 대표가 머리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진 것 같아요. 조국 잡으려다가 나경원이 당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상황이 좀 생각이 드니까 아니면 꼭 그런다는 건 아니고 뭐 그런 이제 가능성을 추정, 본인이 추정. 좀 고민했다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를 안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엄청 커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청문회 합의를 해서 하루라도 하자. 네. 합의하자마자 한국당에서 네. 제가 이제 이름을 얘기하면 이게 또 조금 이제 좀 분란거리가 되니까 모 의원이 네. 기자들 앞에서 욕을 했어요, 욕을. 나경원 뭐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요? 그래서 제가 그 남의 불행을 그렇게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쪽은 낮게 가도 우리는 높게 가야지. 이게 그러니까 내부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예요. 막 대놓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했답니까? 그거는 이제 나경원 발코 뭐 이런 아니요, 거예요?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절대 못 머리 안 들었어요. 감은 것 같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가 그렇게 복잡하다는 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다음에 나는 욕이 중요해. 어떤 참. 욕일까? 그다음에 딱 우리가 아까 이제 박주민 의원님하고 법사위를 들어갔잖아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여상규 위원장하고 김도욱 간사랑 또 나경원 대표랑 엄청 싸웠다는 거야. 밖에 막 고성이 나오게. 아마 일정 자체를 이번에도 깨기는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완전히 당내에서 입지가 없어져 버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그대로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당에서는 걱정 안 했어요? 사실 좀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는 조국 후보자는 굉장히 고지식하고 맞아요. 말을 이렇게 뭐 못하는 편은 아니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공격적으로 여러 사람이 막 질문이 들어올 때 네. 말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아니었으니. 네. 아니 교수가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 듣든 안 듣든 자기 얘기 쭉 하고 이런 스타일이니까 아씨 어떡하지 막 고민과 걱정이 많았는데 네. 의외로 잘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거
조국 빙의된 분으로서 걱정 안 하셨어요? 거의 분신인데 이제. 아니 제가 그걸 보고 나 같았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 김청수님도 아마 그렇게 한 3주를 네. 수십만 건으로 의혹 제기를 하면 그 탈탈 털리면 네. 제가 보기에는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여행 가죠. 그러니까 제가 마을에 가서 고기 먹고 오죠. 다 끝났나? 그러고. 조국 후보가 전체적으로 인생을 되게 단순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복잡하게 안 살아왔어요. 심플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3주를 버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단순해가지고. 복잡하게 살았으면 제가 보기에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심플한 사람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기자회견은 보시기에는 잘 됐다? 지금 우리 여론조사 보면 예. 그걸 본 사람은 뒤집혔어요. 예, 맞아요. 찬성이 많잖아요. 예. 본 사람은 대체로 설득됐다는 얘기죠. 실제. 그 엄청난 그 부정적인 기사 세례를 맞고도 그거 한 번 보고 나서 뒤집힌 거는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여론 추이가 반전이 되니까 자유한국당이 더 급해진 거예요. 그렇겠죠. 예, 완전히 자기네들이 작전을 잘못 짰다. 조국에게 일방적인 해명 기회만 주게 됐다. 그래서 이제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내부 그 압력이 더 강해진 건데 하루짜리를 또 받아오니까 저쪽에서는 뭐냐 이렇게 된 거죠. 지금까지 나온 불법은 전재수 씨가 증여서를 안 낸 거 정도가 확인된 불법인데 그것도 전재수 씨가 해결할 문제예요. 네. 그 외에 이제 오촌 조카인가? 네. 아씨, 오촌 조카는 살인 사건밖에 모르는데. 오촌 조카 살인 사건 진짜 무서운 사건이냐고. 오촌 조카 나 뭐 동생 우려스러운 대목 아닙니까? 그죠? 여전히.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잖아요. 네. 이제 검찰이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법사위니까 딱 보여요. 네. 뭘 수사하는지. 우리 만주 변호사 출신이라 검찰이 3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펀드. 사모펀드. 펀드가 장난친 거다. 음. 그러면 이 장난을 모르고 10억을 넣었겠느냐. 그러니까 조 후보자 부인은 알았을 거다. 그러니까 오촌 조카까지만 알고 끝난 거냐 아니면 부인까지 가는 거냐 저는 네. 조국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는 저는 100% 신뢰해요.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심플하게. 근데 이제 어디까지 올 거냐를 지금 관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 네. 부인을 한번 그쪽을 빙의를 해보면 재산이 56억이고 남편이 이제 민정수석이 됐어요. 네. 그래서 뭔가를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투자를 해놓고 이거를 3년 내내 노출을 시켜 재산 공개하면서 네. 나 이런 데 했어 하고 그럼 누가 조사해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네. 그건 안 했을 것 같아. 이 펀드가 불법이 되려면 펀드 자체가 아 이쪽 전공이야 참. 네. 아, 이쪽으로 변호사 생활을 했어요. 최근에 그걸 몰랐네. 그 펀드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나 저렇게 만드나 불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을 개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려면 펀드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이 기업이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또는 뭔가 불법적인 일을 예정하고 있어야 그리고 또 그거를 겨냥해서 아예 펀드를 만들어서 그 기업에 투자를 했다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그걸 조국이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관여를 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투자를 받았다는 웰스 CNT라는 회사가 광급공사를 많이 수주했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웰스 CNT 그 수주 내역을 저희가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조국 후보자도 그때 기자간담회 때 그래프 보여줬는데 한 해는 늘었다, 한 해는 줄어들었다, 한 해는 늘었다, 한 해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근데 가장 많이 급격하게 쫙 는 때가 언제냐? 거의 한 89%, 전년 대비 한 거의 90%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 2015년 박근혜 정부 때예요. 그리고 조국 후보가 투자했다는 2017년은 홀수회니까 전년보다 늡니다. 왜냐면 홀수회 늘고 짝수회 떨어져요. 홀수회니까 올라가는데 24% 올라가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89% 올라간 거에 비하면 한 4분의 1밖에 안 올라가요. 만약에 진짜 조국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쫙 올라갔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뭔가 이게 불법적인 게 예정돼 있고 거기에 투자하려고 비이클 수단으로 펀드를 만들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데 논리가 성립이 안 되고 그다음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공개되는 수단을 안 쓰죠. 펀드에 투자하는 순간 매년 내가 무슨 펀드에 가입돼 있고 이걸 공개해야 돼요. 그게 등록이 됩니다. 근데 진짜 위험하고 불법적인 돈벌이 수단이 있어요.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냥 제가 동생한테 돈 빌려줍니다. 네가 해. 대신에 너는 나한테 고리로 이자 줘. 그래서 그냥 이자 몇 프로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걸 왜 내가 고위공직자 재산에 공개해놓고 하냐고. 3년 동안 계속 그걸 왜 공개하고 있어? 내가 불법적으로 돈을 받을 건데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조국 미쳤다고 그랬어. 기사 나가는 거지. 조국 미쳤다. 박주민 반란. 더 이상 참지 못해. 조금 새로운 의혹. 미쳤을 수도. 여당 내에서도 진실한 대화라.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네.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네. 이거에 대한 예비적 이제 그 건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에 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았다면은 이거는 공직자 윤리에 그렇죠. 저촉되잖아요. 가족 펀드란 말이야. 네. 몰랐겠냐 설마. 네, 그렇죠. 지들끼리 다 그렇게 하는 연결되는 건데 거죠. 법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건데 사실은 알았을 거다. 그렇지. 어디에 투자했는지. 예. 그 얘기를 이 사모펀드에 있는 관계자가 이 사모님한테 어디에 투자했습니다는 말이라도 했을 거다. 그러니까 요걸 문서는 어떻게- 없어도 말이라도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정황을 찾아서 그런 진술만 나오면 이제 기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요거까지 이제 염두에 둔 건데 네. 제가 미리 다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게 이렇게 말투나 눈동자를 보면 알거든요. 이게 뭔가 좀 흔들린다. 네. 혹은 뭔가 좀 찝찝하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 부인도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그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거기 네. 불법성이 쪼여 있다면 예, 예. 하나만 좀 더 보충해도 돼요? 네. 우리 당 박찬대 의원님이 회계사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잘 아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이게 피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6년에 펀드가 만들어지는데 펀드가 안 팔려요. 소위 말하면 모집이 안 돼요, 투자자가. 1년 묵은 상품을 떠넘긴 거 아니겠냐, 사실상. 이게 그래서- 좋은 물건인데 이게 안 팔려.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침 이쪽 투자자 아무것도 모르는 예, 사람들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이거 보니까 고지식해. 예. 바보 같아. 그러니까 마침 또 주식 팔아서 돈이 생겼다니까 조국 바보라 그래. 1년 동안 안 팔리던 펀드를 이거 좋은 거라고. 이거 좋은 거라고. 이래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박찬대 의원의 분석이에요. 예. 끝났다 이제 박주민.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바보까지. 조국이 이게 불법은 없었으나 무능할 가능성. 불법은 아니라고 하였다. 하지만 정신 이상 혹은 바보일 수 있다고 최고위원 박주민 폭로. 지금 등에서 땀이 나고 있습니다. 기사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 애초에 재산 형성이 부인을 통해서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인이 운영하는데 통장 갖고 와봐. 펀드 뭐 가입했어? 이 양반의 성격상 그걸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당신들도 와이프 재산을 베이스로 하여 그런 재산이 형성됐어. 근데 통장 까봐. 그렇게 하냐고. 안 해.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잖아.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거야. 성격도 그렇지만. 네. 펀드 문제는 지금 우리 김총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도 거의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후보자가 관련돼서 가능성은 거의 0 수준이고 지금 이제 검찰에서 지금 압수수색 한 거 보면 나오지만 이 펀드 하나 그다음에 업무방해 2개. 그러니까 그 고려대학교 그다음에 부산의전원. 네. 이 두 고려대학교 입학할 때 예를 들어서 제일저자 같은 거 엄마가 힘써가지고 네.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업무방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일저자가 결정된 것은 그 교수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100만 원 양보해서 입학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 동양대학교 동양대학교 표창장 내용이 봉사상이에요. 최우수 봉사상. 봉사상. 총장이 주는 상이 있어요. 총장이 심사해서 이건 총장의 이름으로 준다 그래서 딱 이제 기록 관리를 하는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총장 직위는 찍지만 직접 총장상이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단과대도 있고 뭐 무슨 연구소도 있고 이런 데서 어떤 행사를 한 다음에 상을 줄 때 뭐 총장상 무슨 뭐 학장상 이렇게 명의를 여러 개를 해서 주는데, 이런 거를 자기들이 쭉 명단을 모아가지고 도장을 찍어줬대요, 직인을. 그러니까 이 친구만 준 게 아니고, 거기 보면 그 영주에 보면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에 대한 표창장도 총장 직인이 찍어 나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는 총장 명의로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나갔던 거야. 자, 이거를 가지고 무슨 뭐 대단하게 뭐 특혜를 입었다면은 뭐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따질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뭐 이게 뭐 의전원에 쓰일 일이라고 생각은 안 했고 그냥 받은 거예요. 그때가 영주라는 데가 아주 시골이거든요, 경상도에. 영어를 가르칠 애들이 없는 거야, 그 시골에. 그러니까 딸 보고, 야, 네가 영어 잘하니까 가서 좀 가르쳐줘라. 봉사활동 결과로 그냥 표창장을 받은 건데, 환경대학원 입학할 때도 전혀 소용이 없었고 서울의전원에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동양대학에서 초등학생 영어 봉사활동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대학원 들어와 그러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아이씨. 재수를 해서 부산의전을 갔잖아요. 그 서류 항목에 도지사상 무슨 상 총장상이라고 하는 항목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자기소개서 항목에. 그래서 거기다가 총장상이 있네, 옛날에 받아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 부산의전원을 의도하고 무슨 총장상을 셀프 수여하고 이건 사실이 아니고. 그렇죠. 그때 우선을 갈지도 몰랐는데. 봉사활동들을 해서 그냥 표창을 받아놓은 건데, 나중에 한 3년 있다가 예상치 못하게 부산의전원이 서류 항목이 있어서 그걸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은 거죠. 이 학생이 영어가 토익이 990점이에요. 다 얘기했어요. 아까. 만점이야. 만점이야. 그 다음에 네. 학점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92점입니다. 94점 아니었어요? 근데 2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뭐 어쨌든. 근데 하여간 높아. 이 학점과 영어 성적으로도 충분히 합격권이면, 그러니까 이런 수는 있겠죠. 서울대학에서 뭐 그 경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수한 경쟁을 이기고 총장상을 1등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표창장이 봉사활동 표창장 이런 거. 의전원에서는 그러니까 의학 관련된 관련성, 그 학업 관련성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제 그거를 제도를 만들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영어로 봉사활동한 게 그 대상이 우리 때에 초등학생. 무슨 내가 좀 자세히 알아. 2012년에 거기 가가지고 내가 딸 관련해서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거의 조국학 조국학 열풍이 부는구나 완전. 이게 참 기가 막힌 대목인데 내가 오늘 처음 공개하는데, 너왜 봉사를 많이 했어? 자기가 한국에 와가지고 스펙 열풍이 불기 시작했잖아요. 자기는 봉사만 눈에 띄면 봉사를 한대요. 아주 어릴 때는 그것이 연결돼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도 봉사하고 있대, 봉사.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엄마 학교에 그래서 더 엮인 거예요. 거기 갔는데 봉사 프로그램이 있어 했다는 거야. 심플해. 복잡한 게 아니야. 애들 한 번씩 가서 가르치고, 박스 나르라면 박스 나르고, 교과서 만드는데 참여하라면 참여, 그게 다다. 자기가 한 거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그 상 나왔다고 주더라. 그리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동양대에서 정식으로 총장이 상 준 적 없다고 한 건 오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총무팀장이 인터뷰했죠. 그게 워낙 그 총장 직인을 찍는 경우가 많으니까 초등학생들 표창장 받잖아. 그런 거 찍는 게 많기 때문에 대장 관리가 잘 안 되고, 근데 이걸 뭐 그 부인이 몰래 양식을 뽑아가지고 도장 몰래 도안해가지고 찍은 것처럼 마치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 재밌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해요. 거기에 영어를 가르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지원을 했는데 자기 딸을 딱 봉사를 시키고 상을 준 거면 그 치맛바람이 맞는데, 그
경상도 영주까지 누가 안 가는 거야. 시골이라. 그 사람을 못 구하니까 자기 딸 보고 너 좀 가서 해라 이렇게 된 거거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누가 가냐고. 그 그러면 진짜 이거를- 시골이에요, 시골. 이거 치맛바람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이거. 영주 저도 가봤는데 가기 되게 힘들어요.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만약에 부산 의전원에 가기로 돼 있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서류가 그건데 고 총장 직인이 들어간 사람이 꼭 필요한데 지금 없어. 엄마가 마치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양식을 뽑아가지고 몰래 찍었어. 뭐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2012년에 있었던 일이라니까. 시골에 와가지고 애들 영어 가르친 거예요. 대단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가 야, 상 나왔댄다 받아라. 그 상을 엄마가 기왕이면 우리 딸 주지? 이렇게 말했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게 부산의전원에 몇 년 후에 그 한 줄 들어갈 걸 틀림없어. 동양대 봉사상이면 입학은 보장된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근데 그 씨발. 동양대를 또 너무 그렇게 그러시면 안 되고. 아니- 제 소감을 꼭 한마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지금도 막 문자가 와. 왜 조국 감싸냐고. 야, 조국 감싸면 내년에 선거 어떻게 하냐. 지금도 우리 당원들이 나를 걱정해서 문자를 보내요. 예. 저는 딱 한 가지. 이게 민주주의의 하나의 과정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거짓 위에서 민주주의가 성립되겠습니까? 아니, 거짓 위에 우리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성립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저는 우리 민주주의는 적어도 사실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사실을 확인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한번 토론해봐라. 그래서 의회 만든 거 아닙니까? 인사청문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1,700만이 가서 광장에서 외치다가도 정말 이게 사실에 부합한 건지 이게 옳은 건지를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탄핵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최종 결론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 지금도 반대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좋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한번 판단해 보고, 판단은 뭐예요? 다른 의견 들어봐야 돼요. 조국이 억울하다잖아요. 들어보고, 김종민이 취재한 것도 좀 들어보고, 그걸 보고, 아, 이거는 비리가 많은 것 같아. 의혹이 많은 것 같아.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힘이 있고 우리가 나중에라도 믿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생년월일 고쳐서 의전원 들어갔다고 막 나왔죠.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어저께 판도라를 나갔는데 김용태 의원, 이 양반이 그래도 점잖은 양반인데 이 얘기를 한 5분 동안 하더라고. 이렇게 생년월일을 위조해가지고 뭐 했다고. 이런 사람이 거의 없대. 생년월일 고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조국 딸이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대법원에다 신청했더니 매년 이렇게 생년월일 고치는 사람이 얼마인지 아세요? 매년 6,000명입니다. 그 생년월일 고치는 사유가 뭔지 아세요? 원래 생일하고 틀려서예요. 조국 딸도 그렇게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되게 이례적인 경우다라고 딱 의심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친 거다. 이러고 이제 드라이브를 걸다가 이제 아직도 이걸 인정을 안 해, 근데. 아니, 그래서 저는 생년월일 관련해서 제가 더 놀랐던 건 기자간담회 때 조선일보 기자 기억나세요? 4, 5년 후에 애가 영국 유치원을 갈 걸 알고 그걸 바꿨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그 독자적인 세상을 구축하고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거는 뭐 조국을 위해서, 뭐 조국하고 친해서, 뭐 조국이 우리 민주당이 유리해서 이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민주주의가 사실 위에서 튼튼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싸워야 돼요. 그 말씀 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 웃긴 게, 왜, 그 부산의전원 장학금, 그거 제3자 뇌물, 뭐 이런 식의 구성을 막 하고 있잖아요. 디테일을 봐야죠, 이런 거는. 2015년에 요금이 되는데, 2016년 2월 20일 날, 그 의전은 학기가 빨리 시작돼가지고 2월 20일 날 학기가 시작돼요. 그 학기에서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앞에 그 유급이 되고 생각해봐요. 그때가 언제냐면 김무성이 지지를 1위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냐면 안철수 탈당으로 해가지고 국민의당이 날아다니고 그 새누리당이 180 할 거라고 180석 할 거라고 여기 80석 뭐 이렇게 얘기할 때예요. 박주민 당선 안 된다고 할 때예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림없다. 명단에도 없었어.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장학금을 준 거예요. 어떻게 3년 후에 민정수석이 말이 안 되잖아. 장학금이 지급된 시기를 생각해 봐요. 결정된 건 더 이르잖아. 그 전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 10%대예요. 민주당 박살나겠구나. 이럴 때라고 그 돈이 나온 때가 시기하고 연결을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10%대야. 문재인 대통령 안 될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조국 딸한테 줘야 되겠다 미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씨발. 이거 기자들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가 잡아낸 거 조금이라도 보도하려고. 아 나쁜 새끼들. 이제 가시죠 이제. 아니 저도 그럼 소감이라도 한마디 말씀드려요. 뭐 일단은 뭐 약간 억울한 거 먼저 좀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일주일에 라디오 한 2-3개, TV 하나 뭐 2개 이렇게 해가지고 한 4-5번 출연을 해서 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조국을 방어를 안 하고 있대. 왜냐하면 김종민 의원이 시선을 다 뺏었어 지금. 뉴스공장 같은 프로에 제가 못 나왔어요 제가 근데. 농담 삼아 억울한 거 좀 말씀드리고 조국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좀 오래 알아왔던 사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지식하고요. 그리고 꼭 조국만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거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적어도 이제 제가 이제 쭉 봐왔던 조국은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고 왜냐면 오랫동안 그걸 연구해 갖고 해서 근데 그냥 안다고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 신념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신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10년이 넘게 실제로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넘어서 아는 게 신념이 돼 있고 그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검찰개혁하기에 상당히 적당한 인물이다라는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